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자기소개 좀 할게요. 저 혹시 내 이름 모르는 사람? 내 이름 모른다? 뭐야 이거 다 알아? 내 이름 모르겠지? 반쯤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호진이라고 하고요. 보통 학생들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안 불러요. 뭐야? 너 나 뒷조사 했어?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선생님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선생님 한자어인데요. 선, 그쵸? 선 먼저 생 태어날 생 해가지고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네가 그래도 야 먼저 태어났으니까 나중에 늦게 태어난 동생들한테 좋은 모범이 되라, 모기가 되라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될 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봤지. 그래도 뭔가 부르는 호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라고 부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고민했어. 뭐라고 부르려고 그러지? 아저씨? 이건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쁘고 오빠? 는 니들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 호진이? 호진이라고? 그래서 우리 두목님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상상만 해봐. 재밌잖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엄마랑 여기 길을 가고 있다가 우연히 길에서 날 마주쳤어. 여러분 딱 봤을 때 일단 못 본 척 눈을 피하려고 하겠지? 하지만 이미 눈이 마주쳤으면 그건 실패할 거 아니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사를 하겠죠? 그걸 지나가. 엄마가 물어보겠지. 누구셔? 우리 두목님이야. 이렇게 대답하면 어머니 눈동자가 떨리겠지. 뭐라고? 너 여기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네. 되게 끈끈하고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수업하실 때 제가 극히 혐오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항상 학생들과 첫 수업을 하면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 벽에 낙서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저가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가끔 왜 우리 유명한 외국의 랜드마크들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에펠탑 있잖아요. 에펠탑 벽에 누구누구 왔다가 한글로 적혀 있는 거 보면 나는 그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없더라고. 야 진짜 외국까지 나가서 저러고 창피하다. 여러분 혹시 집에 여러분 집 벽에 그림 그리고 낙서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밖에 나와서는 자꾸 옆에다가 벽에 구주입의 폭파 버튼 그려놓고 왜 그러시는 거야? 문화 수준 떨어지게. 그래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제가 지금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나요? 벽에 낙서하는 건 정당한 학생의 권리지. 감히 네가 그걸 막아? 이런 거 아니죠? 나 지금 정당한 거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하면 혼날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극대노하신 저를 만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세상에 있는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욕이란 욕은 다 들으실 거고 아마 여러분은 울면서 무주의배를 그만두게 되실 겁니다. 반드시 제가 잘라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벽에 낙서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조금은 부탁이지만 책에도 낙서 안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낙서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 같지만 아니요, 낙서는 하셔도 돼요. 단 여러분이 낙서용 공책을 들고 다니세요. 걷다 낙서하세요. 책 말고 벽 말고 거기 괜찮지? 이 정도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낙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학원을 떠나서 다 학교나 어디든 마찬가지잖아. 같이 쓰는 공간에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자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쓰레기 버리시는 것도 조금 주워주시고요. 바닥에 여러분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시면 제가 소중히 그거 간직했다가 다음 시간에 오셨을 때 먹일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서 막 음료수 이렇게 뚜껑 있잖아. 뚜껑 먹은 친구들도 많고 그래요.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이것도 좀 부탁이긴 한데 거짓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물론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든 말든 제 알 바는 아니고 제가 뭐 여러분한테 그걸로 잔소리할 위치도 아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거 있죠. 자, 예를 들어볼까? 이름 뭐라고? 건우고 지원이고. 예심이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자, 건우랑 지원이가 우연히 어느 날 숙제를 안 해왔다고 쳐. 근데 건우는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야.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롤을 하다 보니 3연패를 했는데 진짜 딱 한 판만 이기고 자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서 숙제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꼭 다음 시간까지는 해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혼낼까요? 혼낼까요? 끄떡끄떡 하는데 뭐 내가 잘했다고는 안 하겠지. 너무 기특해. 작년에 프로게이머가 되려나 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 그래도 별로 심하게 혼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친구는 숙제를 못한 거야. 큰일 났다. 일단 찍자. 그리고 채점하자. 맞았다고 치자. 걸릴 것 같으니까 밑줄도 몇 개 쳐놓자. 좀 모자란데 일단 식도 몇 개 적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왔다고 칩시다. 걸리면 진짜 뒤집니다. 책임을 다 찢어버리고요. 수업 들어오지 마세요. 괜찮은지 아시겠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수학 가르쳐주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의 이러한 행위는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대단히 많이 저해시켜요. 본인은 뻔뻔하게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앉아서 안 걸렸네. 다음에도 그래야지. 혹은 이런 생각이나 아니면 본인이 정말로 안다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봐봐. 자, C라는 학생이 있다고 치자. 기억날 것 같아. 석 들어가죠. 너 석 들어가죠. 현석이지. 아까 만약에 윤석이는 이런 정도는 아니야. 거짓말하긴 좀 그렇지. 근데 숙제를 하려고 봤더니 30분밖에 없네. 풀긴 풀어. 근데 대충 여기 3이랑 5가 적혀있네. 2개 더해서 8. 이런 식으로 풀어오시면 이게 사실은 제일 위험하거든요. 본인은 문제를 내가 풀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논리적인 과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태를 방지하고자 이런 것들을 혼낸다. 이 두 가지 빼시면요, 나머지는 뭐 특별할 건 없어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이러면 싫어하겠다 싶은 행동들을 싫어하겠죠. 뭐 지각을 계속 밥 먹듯이 하는데 너무 잘했어 이럴 순 없잖아. 대신 반대로 저는 그거에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수업 시간에 뭐 먹으셔도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한테 막 피해를 주는 거 있잖아. 막 엄청 냄새가 나는 거. 예를 들어 교실에서 버너를 갖고 와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던가, 아니면 소리로서 방해하는 거 있죠. 막 옆에서 과자를 코삭코삭 이러고 바짝바짝 먹는다던가. 요 정도가 아니면 사실 저는 보통 애들 껌 씹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씹을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씹어서 안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삼각김밥? 우리 반 애들 잘 먹어. 한때 여러분도 그 온라인 수업 한 적 있었나요? 학원에서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이제 한참 코로나 심할 때 그때 막 우리 캠 켜놓고 했었잖아. 우리 반 여학생 중 하나가 내가 막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팔도 비빔면을 먹는 거야. 근데 또 팔도 비빔면을 먹으면서 이렇게 너무 열심히 보고 있어. 그러니까 맛있니? 이러고 넘어간 적도 있고. 먹을 거야.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혹시 해숙쌤이 제 얘기합니까? 제 얘기하셨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 왜지? 자꾸 해숙쌤이 나에 대한 악담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엄청 무섭다느니. 그래서 애들이 다 내 교실 들어올 때 사시나물 떠듯이 떨면서 들어와.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했어요. 일단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저 별로 여러분 괴롭힐 생각이 없어요. 집안에 무섭다는데. 누가? 자 이름 대봐. 자 이름 대봐. 이름 누구? 너 학교 어디야? 가운중학교. 가운중? 네. 내가 가운중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아 그냥 학원 친구. 누구? 아니 전준기? 김재환? 다 모르는. 다 모른다고? 아니 막 선생님 수업을 안 거쳤는데 걔네들 들은 내용은 무섭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노는 거냐고.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선영쌤 반에서 오신 세 분은 선영쌤은 제 얘기 안 하시죠? 네. 그렇죠. 별 얘기 안 하시죠? 선영쌤이랑은 좀 아직 뭐라 그러지? 수줍은 사이가. 그래서 어제도 다른 반에 해숙쌤 반에 들어와가지고 야 해숙쌤이 나 뭐래? 그러니까 무섭대요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거꾸로 걔네가 나한테 질문하더라. 나 해숙쌤이랑 친해 그랬더니 그럼요 진짜로 해숙쌤 80살이에요? 그러는 거야. 아니야 26이야. 자, 체크하기 전에 저희가 화, 목, 토의 수업을 하잖아요. 그쵸? 저희가 화토에는 수원을 나가실 거예요. 수원. 지금 나눠드린 그 파란 책이요. 블루 써본 적 있죠? 그래서 요걸 나가실 거고, 목요일에는 수학상을 나가는데 이거는 외부 교재라서 여러분이 서점에서 구매를 직접 하셔야 돼요. 혹시 무슨 책인지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 수학상 일품이라는 책을 사오셔야 돼요. 이 책 이름 처음 들어보나요? 이제 요거를 사셔야 할 겁니다. 안 사셨을 것 같아서 그럼 원래는 목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써야 되잖아. 안 사셨을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수원 할 거예요. 단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에 쓸 거니까 다음 주에 사 오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원래 의대반 수업을 하시던 분들은 원래 MDP를 들으셨을 겁니다. 자, 나 원래 MDP 들었다 손. 이렇게 셋이야? 누구한테 들었어? 창민? 창민쌤한테 들었구나. 근데 이제 시간이 바뀌죠? 그리고 선생님도 바뀌어요. 그리고 스페반이었다가 이제 의대반이 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토요일 날에 본 수업 전에 MDP가 있죠? MDP는 요 옆에 308호로 가시면 되는데요. MDP 책은 혹시 뭐 사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야, 그럼 좀 적자. 어디 뭐 핸드폰에 카톡으로 메모를 하시거나 적으시거나. 본 수업 시간에는 수상 일품 요거 한번 사오셔야 하고요. 일품 수학상을 사셔야 되고요. MDP 때 쓰는 교재는 한 번째 봤죠? 블랙라벨 3학년 1학기 거 중3 거 얘기하는 겁니다. 3학년 1학기 블랙라벨을 사셔야 하고 한 권이 더 있어. 글씨 알아보더니 문학으로 내가 맨날 엄마 혓바닥이라 그러는 거 있어. 왜 좋아하는 거야? 나는 진짜 모르고 애들한테 진짜 순수한 의미로 야, 이 책은 왜 이름이 엄마 혓바닥일까? 그랬는데 애들이 나를 정말 벌레 보듯이 쳐다보면서 그거 모국어라는 뜻이라는 거야. 마더텅 수학상을 사셔야 되는데요. 잘 들으세요. 이 마더텅이라는 책은요, 수학상을 보시면 색깔이 여러 가지 있어요.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그 중에 검은색 사셔야 돼요. 검은색 2023년 버전을 사셔야 됩니다.
아마 서점 가시면 알아서 2023년 버전 줄 건데 가끔 가다가 2022년 옛날 재고를 주면 페이지 수나 번호가 다르니까 꼭 최신 연도 버전으로 사셔야 합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학원 바로 옆에 있는 서점 가시면 워낙 우리 학원 애들이 많이 사러 오니까 알아서 센스 있게 척척척 꺼내 주십니다.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땅땅땅 요거를 사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의대반 되신 분들은 수원의 수열을 안 배우셨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6번 특강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처음 듣는 분 없죠? 다 특강하는 거 알고 계세요? 특강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끝나고 화목에 6번 특강이 있다는 거 양해를 드립니다. 그럼 니들은 학원에 와가지고 5시간 수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니요. 그 방학 때 영어. 방학 때 연강 때 해봤어? 그래서 아시겠지만 중간에 제가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나가서 간식 먹고 싶으신 분들은 간식 사 먹으셔도 되고 그러고 오시면 됩니다. 쉬는 시간에는 낭낭히 드릴게요. 핸드폰을 안 되는데. 아 원래 핸드폰에 걸어요? 안 해도 돼요. 내가 원래 핸드폰을 안 건져주는데 무슨 꼬꼬마들도 아니고 핸드폰 또 굳이 건져야 되냐 주의였는데 얼마 전에 생각이 한 번 조금 바뀌긴 했어. 얘네가 핸드폰이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 아 그래서 핸드폰이 있으면 얘네가 친구를 못 사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을 걷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가 우리가 핸드폰 때문에 친구 없는 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습니다. 네. 자 수업합시다. 책 펴보시면요 우리 지수 로그부터 다시 나가야 하죠. 로그에 비해서 지수는 굉장히 간단하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드릴 거고요. 첫날이고 책을 지금 드려서 제가 숙제를 하나도 못 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문제 푸시는 거 구경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숙제를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경하시다 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게 제곱근이라는 걸 배워요. 제곱근이 무엇고 하니, 야, 세상에 2번 곱해서 4가 되는 숫자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해보기 시작한 거야. 근데 우린 누구나 알지. 2번 곱해서 4 되는 거 뭐 있어? 2 같은 것도 있고요. 마이너스 2도 똑같은 거 2번 곱해서 4 내잖아요. 이건 너무 쉬웠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각이 난다 이거죠. 야 그럼 2번 곱해서 3 되는 건 없냐? 이렇게 궁금해진 거야. 해가지고 혹시 1.5 정도를 제곱하면 3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곱해보니 1.5는 제곱하면 몇이에요? 2.25가 되죠. 아 1.5보다 커야겠구만. 그럼 1.8을 제곱해보면 3이 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1.8은 제곱하면 어떻게 이렇게 잘해? 니네가 혹시 그 18단까지 외운다는 걔네야? 아니야. 이것도 3.24잖아. 아 그럼 이것도 너무 커. 그럼 뭔가 저 사이에 있는 숫자가 있을 텐데 수학자들이 아무리 숫자를 많이 계산을 해봐도 정확히 딱 떨어지는 유리수가 아니더래. 그래서 세상에 처음 보는 숫자라서 새로운 기호를 만들게 되죠. 그 과정을 잠깐 복습해볼까요? 2번 곱해서 3이 된다는 건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3이 된다는 말과 같고요. 이렇게 3이 되는 x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제곱근 3, 영어로는 루트 3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이 숫자가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새로 기호를 만든 거예요. 다만 2번 곱해서 3 되는 건 플러스 루트 3도 마이너스 루트 3도 모두 동일하니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중에 플러스 루트 3을 뭐라고 불러요?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3을 음의 제곱근이라고 이렇게 두 개를 배웠었습니다. 수 1에 들어오셔서 시작하는 것도 비슷하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n제곱근이라는 걸 배운다는 거죠. 다만 n 처음부터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예시를 들어서 조금 쉬운 걸로 하자. 세제곱근이라는 걸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럼 세제곱근이라는 건 뭐냐면 방금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3 되는 걸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하나 만들었었잖아. 똑같은 걸 세 번 곱해서 3 되는 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도달을 하게 됐다 이거지. 그럼 이걸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 x를 3번 곱해서 3 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계산하려고 하니 이번에도 계산이 잘 안 되더래. 그래서 또 새로운 기호를 만듭니다. 야 근데 두 번 곱해서 하는 걸 우리가 루트라고 불렀으니 얘도 뭔가 루트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적으면 이거는 완전 얘랑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이렇게는 적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호를 조금 비슷하게 만들죠. 어떻게? 앞에다가 조그맣게 3을 적고 루트를 적는 거죠. 그럼 요 기호가 말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3번 곱해서 3 되는 숫자입니다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단 이제 3번 곱해서 3 되는 건 부호가 위랑은 조금 달라요. 얘는 플러스 루트 3만 이렇게 되거든요. 부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제곱근은 어떻게 되겠어요? 4번 곱해서 3 되는 애는 x 4제곱을 해서 3 된다 이렇게 되셔야겠죠? 그럼 얘 기호를 어떻게 적어? x가 4루트 3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부호는 뿔마 2개 있는데 부호는 조금 이따 해야지. 그럼 점점점 오셔서 n제곱근은 뭔 말이야? 똑같은 수를 몇 번 곱해서 n번 곱해서 이번에는 3도 제가 그냥 문자 처리할게요. 똑같은 걸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숫자가 있다고 치자. 그럼 우리가 식으로서는 어떻게 적냐면 x를 n번 제곱해서 a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호로는 어떻게 적어요? x는 n루트 a 이렇게 적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 글씨 예쁘게 잘 쓰셔야 돼요. 조금 너무 크게 크셔서 이렇게 적으시면 얘랑 얘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뭔 말인지 알지? 이런 걸 n제곱근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거듭제곱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호랑 개수거든요.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무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자, 거듭제곱근의 개수를 생각해 볼 건데요. 거듭제곱의 개수는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호만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여기를 채워볼게. 지금 요게 뭔 말이냐면 x를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데 요 a가 뭐야? 0보다 크니까 양수인 거잖아. 그리고 n은 지금 짝수라 그랬으니까 x를 짝수번 제곱하는 거잖아. 자, 우리 잠깐만 생각해봐. 여러분 만약에 이 x가 플러스 양수예요. 플러스를 짝수번 제곱하면 양수가 되나요?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x가 마이너스 음수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달린 걸 짝수번 제곱하면 양수가 되나요? 이것도 돼요? 그럼 방금 부호가 몇 개 됐어요? 뿔도 되고 마도 되죠? 그러면 개수가 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정확한 값까지 적으시려면 플러스 n루트 a랑 마이너스 n루트 a 이렇게 적으셔야 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개수만 하시면 돼요. 2개. 그럼 이쪽으로 한번 나볼게요. a는 양수야. 똑같이. 근데 대신에 이제 x를 몇 번 제곱해?
홀수번 제곱하는 거잖아. 상상해봐. x가 플러스야. 양수를 홀수번 제곱하면 양수 되니? 이건 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만약에 x가 음수야, 마이너스야. 음수를 홀수번 제곱하면 양수가 되니? 여러분 마이너스 붙은 숫자를 마이너스 네모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네모를 3번 곱하면 이거 양수요? 아니잖아, 그죠? 해가지고 얘는 양수 플러스일 때 한 개만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밑에 줄은 사실 이제 쉬워요. 이거 몇 개? 짝수번 제곱해서 0이 되셔야 돼요. 뭐밖에 없어요? 0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x를 홀수번 제곱하셔서 0이 되셔야 돼요. 여기가 0인 거죠, 이제? a가 0이니까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죠?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짝수번 제곱하셔서 음수가 되셔야 되거든요. x는 부호 뭐뭐 가능해요? 플러스 가능해요? 말이 안 되죠? 플러스를 짝수번 제곱해서 음수가 되지 않잖아? 마이너스 가능해요? 없죠? 그래서 얘는 0개. 가능한 게 없고요. 그럼 이거 홀수로 바꾸면 몇 개? 한 개죠? 마이너스 1개. 그래서 이렇게 개수만 파악하시면 굉장히 금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책에 거기에 표로도 정리되어 있으니까 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거듭제곱근의 계산을 하시게 될 텐데, 계산은 글쎄다, 안 익숙하면 어려울라나? 익숙하면 여러분 지수법칙 계산은요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셔야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바로 다음 단원 뭐가 있어요? 로그라는 벽이 있기 때문에 로그 지금 계산 공식도 외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수도 지금 헷갈린다?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한번 점검하고 갑시다. 하나씩 그냥 해볼게요. 이거 2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냥 한 번에 제곱근을 같이 쓰고 A, B를 꼭 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은 원리예요. 나누면요? 이렇게 되죠. 개인적으로 나는 지수법칙 계산하면 약간 그 느낌 같아. 여러분 이렇게 물방울이 2개 떨어져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2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약간 이렇게 된 다음에 합쳐서 큰 물방울 하나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곱근 2개가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럼 쭉 해가지고 그냥 합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제곱근 기호로 합쳐주시고 그 안에서 이제 곱하기나 나누기 등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한번 볼까? 책에 있는 순서 그대로 할게요. 이거는 책이 뭐로 나오나? 이렇게 적으셔도 똑같죠. 그다음 요거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요거는 이렇게 붙이실 수 있고요. 5번 얘는 이렇게 붙이실 수 있다라고 지금 책에 5가지 지수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5개 거의 다 신경도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금 있다가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 할 건데 이거 여러분 이 상태 그대로 계산해요. 보통은 n분의
n분의 1제곱으로 많이 고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거듭제곱근 얘는요 보통 지수로 바꿔서 많이 계산을 하시기 때문에 요 5개의 계산 공식을 그렇게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 지수로 바꿀 건데 한번 해볼게. 나 잘못. 똑같이 해볼게. 그럼 얘는 잘못 적었어. b의 n분의 1제곱이죠? 이거 2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n분의 1제곱으로 묶는 거잖아요? 묶고 a, b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요거를 거듭제곱근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시면 n 루트 a,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싹 다 지수 법칙으로 바꾸시면 계산이 훨씬 간단하거든? 얘 한번 볼까? 그럼 여러분 지금 거듭제곱근 요 n이 하는 역할이 n분의 1제곱을 뜻하거든요? 그럼 요 안에들은 얘는요? a의 n분의 1제곱을 뜻하는 거죠? 그럼 이거 a의 몇 제곱이야? a의 mn분의 1제곱 이렇게 되지? 두 개 곱하면 되니 그럼 이게 결국 mn 루트 a 이렇게 다시 거듭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혹시 뭐 하는 거 있어? 표정이 대단히 별로 밝지 않은데? 나 지금 하는 거 너무 어려워? 재밌어요. 거짓말 하지 마. 재미는 없을 텐데. 예. 요렇게들 있고요. 다음 장에 지수의 확정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 여러분 중3 때까지는 지수 법칙을 싹 다 자연수 가지고만 지수 법칙을 하는데요. 이제 수원에 들어오게 되시면 처음에는 자연수에서 정수로 한번 확장됐다가 정수에서 유리수 한번 가셨다가 유리수에서 실수 전체로 지수 법칙을 다 끌어오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3짜리 학생들한테는 이런 기호 보여주면 운다 이거지. 이게 뭐야? 싫어한다고. 근데 이제 수원 배운 고2한테는 이거 보여주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이거 뭐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는 역수랑 같은 역할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지수에 음수가 들어가도 괜찮은 상태가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지수에 유리수, 실수까지 싹 다 넣으셔도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시던 지수 법칙 그대로 다시 쓰실 수 있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오늘 수업 시간은 뭐 할 거냐면 대표 유형 1번부터 17번까지 한번 푸시고 끝낼 겁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동안 이거 블루 푸시면 어드밴스드랑 부스터 뒤에 있잖아요. 부스터 풀었어요? 풀었다고? 왜 얘는 안 풀었다는 게 같은 말 아니야?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풀었어요? 혹시 선택적으로 풀었다? 없어요? 어드밴스드는? 이건 풀었어요? 저도 학생들한테 부스터는 안 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스터는 선택적으로 풀고 싶으면 풀어보시고 가져와서 내가 풀어왔는데 질문이 좀 있어요 하시면 얼마든지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어드밴스드까지만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소개한다고 해놓고 나만 자기소개하고 나는 정작 여러분 얘기를 못 들었네. 이름을 알지? 니네 알죠? 학교가 어디예요? 인창중학교. 인창중학교 좋은 학교죠. 그리고 잠깐만 하진이 아니야. 무슨 진이 되게 많았는데 수진 서진이는 아닌데
걔 남자잖아. 나왔어. 알아. 너가 진이 아니야? 얘요. 무슨 진이야? 하연. 아, 하가 똑같은 거였구나. 진이 똑같은 게 아니고. 아, 하연이는 그 중학교구나. 아, 네. 어디 공부나 받아야겠다. 잠깐만. 사실 전혀 기억 안 나. 이름이 뭐예요? 성현이. 아, 윤성현. 아, 성이랑 같이 들으니까 알겠다. 성현이는 학교가 어디예요? 한강중. 어디냐고 한강중학교가? 너 지금 한강중학교 무시해? 이 한강중 아, 너 한강중. 주원이 아니면 성훈이는 이쪽인가 보다. 주원이? 네. 오, 박주원. 네. 박씨구만. 네. 원래 예로부터 박씨들이 잘생기고 성격이 착하고 배려가 많으며 원래 그래 박씨들은. 맞아요. 니들이 지금 박씨 아니어서 모르는 거야. 너는 그게 가운교인가? 근데 바로 가운중학교. 아까 나 가운중학교 들었는데. 가운중학교 또 있어요? 아, 이렇게 둘이구나. 성훈이도 그 중학교고. 저게 다산한강 중이구나. 너 혹시 안준서 알아? 안다고? 니네 학교 학생 되게 많지 않아? 하필 그 중에 안준서를 또 알아? 제 이름이 권이고 지원이가 가운중학교고 현석. 아닌데 윤석이. 야 그럼 현 들어가는 건 뭐야? 은혁이 맞지? 은혁이 은석이? 윤석이 학교 어디야? 자, 여기 이거 3인국 셋이나 있어? 하진이 학교야? 이거는 좀 3인국 셋이나 있네. 아, 좋아. 워낙 또 그 중학교 학생들은 아는 애들이 많아서 여러분 학년에는 별로 없기는 하다. 니네 학년에는 아는 애가 뭐 끼케야, 홍예서 이 정도밖에 없는데 혹시 선배들 이름 선배들 알아? 거의 몰라? 아 왜? 여러분 선배 중에 홍주아라고 유명한 애 있는데 몰라? 태학년이 알 정도 그건 아니고.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1번 보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호를 보고 이 기호가 뭐 하는 건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 기호는 몇 번 곱해서 숫자 몇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얘는 3번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여러분 양수를 3번 곱해서 마삼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아 그럼 이 수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음수겠구나 정도까지는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럼 지금 거기 1번 보기에 뭐라고 적힌 거냐면 얘의 세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음수의 세제곱근 중에서 양의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여러분 음수의 세제곱근은 부호가 또 뭐야 돼요? 지금 머릿속에서 너무 헷갈려요. 3번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부호가 뭐 해야 돼요? 음수죠? 음수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 세제곱근 중에서 양의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2번
그럼 얘는요? 몇 번 곱해서 숫자 몇 됐다는 거야? 4번 곱해서 숫자 81 됐다는 거죠? 얘는 양수야 음수야? 둘 다 되는 거죠. 우리 계산도 사실 할 수 있어요. 4번 곱해서 81 되는 거 뭐 있어? 플러스 3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3도 가능하죠. 이렇게 실수 중에 두 개가 있다. 그래서 그럼 여기 적은 얘는 물론 이 중에서 얘는요 플러스만 의미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이 앞에 마이너스라고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4번 곱해서 81 되는 애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 플러스 3이 제인 거죠. 그래서 2번 얘는 81의 4제곱근 중에 하나이다 까지는 맞죠. 한번 볼게요. 얘는 5번 곱해서 알아 이걸 안 적었어. 5번 곱해서 마이너스 5 되는 거잖아. 그럼 5번 곱해서 마이너스 5 되는 숫자는 양수야 음수야? 얘는 음수죠? 그죠? 지금 얘는 마이너스 5의 5제곱근은 하나밖에 존재 안 하거든요. 얘. 근데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달아놨다고? 제 생각에는 3번이 틀렸어요. 5제곱근 중에 하나이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맞다고? 맞죠? 잠깐만. 맞겠는데 4번 틀려.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마이너스 5의 5제곱근 중 하나다는 틀린 말이 맞는데 그 문제는 못 읽었네요. 5의 5제곱근 중 하나냐고 물었구나. 그럼 봐봐. 얘는 음수잖아. 그럼 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줘. 그럼 얘는 양수가 되겠죠? 음수에다가 다시 양수를 달았으니까. 그럼 지금 이 숫자는 양수이면서 5번 곱해서 5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호랑 숫자는 따로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럼 얘는 5의 5제곱근 중 하나이다 라는 말은 맞죠. 저는 지금 순간 3번이 마이너스 5의 5제곱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5의 5제곱근은 맞는 말이다. (4번) 진짜 어렵죠. 미네, 하진이, 하연이, 성현이, 주원이, 민혁이, 지원이, 왜? 윤석이, 지원이, 건우, 성훈이. 자. 이거 다른 옷이죠? 같은 옷인가? 같은 옷이구나. 여기도 3역이구나. 너 3역 아니겠지? 한강. 여러분, 이 기호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요. n번 곱하면 뭐 되는 수? a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4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얘를 n번 곱해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수 자체가 n번 곱하면 뭐 된다고? a 되는 거라고. 근데 그걸 진짜로 n번 곱했대잖아. 그럼 이거 뭐라고 적어야 돼? a가 됩니다 라고 적어야 돼.
이거는 거기 A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어. 항상 무조건 그냥 A라고 적으셔야 돼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항상 A가 되셔야 해요. 근데 5번에 보세요. 5번 비슷하게 생겼지만 개념이 아주 많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수학은 항상 안쪽에 있는 것부터 계산하는 습관이 있어요. 소괄호부터 계산하잖아요. 그럼 봐봐, 얘는요 뭐가 더 먼저 우선시 되는 거냐면 이게 우선시 되는 거야. 거기 문제 5번에 적혀있는 거 이거 봐. A는 음수지, 근데 N은 짝수지. 여러분 음수를 짝수번 제곱하는 거죠? 이 파란 건 양수일 것 같아요, 음수일 것 같아요? 이 파란 게 양수겠죠? 그럼 아까 n번 곱해서 양수되는 건 부호가 뭐뭐 있다 그랬어요? n이 짝수라면 짝수번 곱해서 양수되는 건 뭐 있다 그랬어? 부호가? 뿔마 2개 있다 그랬어. 그 중에 얘는 뿔이 적혀 있으니까 그중 뿔 붙은 애야. 그래서 얘는 그냥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헷갈리죠?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숫자랑 부호는 따로 생각하라는 게 뭐냐면, 자, 숫자부터 생각해 볼게요. 자, 숫자는요, 여러분, 숫자는 A의 n제곱을 n분의 1제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숫자는 뭐 돼요? 곱하면? 숫자는 A가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숫자는 A죠? 자, 그 다음에 부호는 따로 생각할게요. 여러분, 이 파란 게 양수라는 것까지는 이해됐죠? n번 제곱해서 양수되는 건 숫자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가능해요. 왜냐면 짝수번 제곱하면 이거 어려운 일이지. 끌마 둘 다 짝수번 제곱하면 양수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적어놨으면 이 앞에 플러스라고 적혀있잖아. 그럼 얘는 양수가 돼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문제에서 A 양수래요, 음수래요? 음수래잖아. 그럼 얘 양수로 바꿔야 된다고 어떻게? 마이너스 달아줘야 된다 이거죠. 따로따로 하지. 원래 이거 어려워요. 뒤에 계산이 더 쉽다. 그럼 이참에 하나 더 해볼까? 여러분 1-1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옳은 거 찾는 거라. 자, 1-1번의 1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라고 그랬는데 있어요. 누구 있어요? 마이너스 3 있어요. 마이너스 3 3번 곱하면 마이너스 27 되잖아요. 그래서 1번 보기 틀렸다. 2번 여러분 요거부터 하세요. 루트 81이라고 읽지 마시고 얘 뭐랑 똑같은 거냐?
9지? 그럼 지금 거기 이번에 나와 있는 건 9의 4제곱근 얘기하는 거죠? 4번 곱해서 9 되는 거. 4번 곱해서 9 되는 거. 4번 곱해서 9다라고 생각하시고 넘겨서 풀어볼게요. 넘겨. x 4제곱 마이너스 9는 0이죠? 인수분해하세요. x제곱 플러스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 뺀 0. 그럼 x제곱은 몇이야? 3이거나? 마3이겠지? 그럼 x는? 제곱해서 3 되려면 뿔마 루트 3이겠죠? 근데 제곱해서 마3 되려면 뿔마 루트 3 i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에 맞게 적으시려면 여러분 4개를 다 적으셔야 맞아요. 2번은 4개를 다 적으셔야 맞아요. 근데 3번이랑 2번 보기가 굉장히 비슷한 게 3번도 봐봐. 36에 4제곱근 했으면 원래는 뭐 적으셔야 되냐면 뿔마 루트 6이랑 뿔마 루트 6i 4개 적으셔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3번은 뭐라고 적혀있어?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은 뿔마 루트 6이다 라고 했으니까 3번이 맞는 거예요. (4번) 보기가 여러분 맞는 것 같으실 텐데 되게 어려운 게 얘가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이 되려면 진짜로 얘를 4번 제곱해 봤을 때 마이너스 16이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이려면. 근데 재밌는 게 자 숫자 따로 부호 따로 합시다. 숫자만 계산하시면 요거 16을 4번 16의 4분의 1제곱을 다시 4번 제곱하는 거니까 숫자만 따지시면 뭐 돼요? 이거 16대요. 근데 이제 부호를 따져볼게요. 요 마이너스가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요 마이너스가 나중에 4번 제곱하시게 되면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6이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16이 돼버려요. 그럼 얘는 잘못 적은 거죠.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이 아니라 얘는 16의 4제곱근입니다. 16의 4제곱근이 맞는 거고 마이너스 16은 틀리다 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5번 제곱근 25는 여러분 중3 때도 많이 하던 거다. 제곱근 25는 뿔마 5가 아니라 그냥 5죠. 그래서 요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잠깐만 앞에 행운의 편지가 뭐라고 하죠? 아, 내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걸 안 했네. 저희 교실은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진 교실이라 폭력이 존재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후드럽해요. 남성용, 여성용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을 막 패거든요. 근데 맞다 보면 애들이 머리가 약간 이상해져요. 두드려 맞아서 그런지 더 때려주세요. 이제는 지들이 맞는 횟수를 지들이 정해. 저는 숙제를 안 했으니까 3대 정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맞아. 수업 시간에 졸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얘가 졸아 살금살금 얘한테 다가가. 해서 지원이 양쪽 귀에다가 대고 를 해서 깨울 거예요. 이렇게 깨우면 애들이 막 표정 변화가 얼굴에 보이고 처음에는 당황해. 뭐야? 하다가 깨고 나서는 처음에는 잠깐 화내. 아무리 내가 좀 졸리었어도 이렇게 깨운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수치스러워요. 네.
무시무시한 문제니까 조심하도록 합시다. 자, 백혜영 2번 볼게요. 아, 요게 진짜 쉽지.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한번 해봐. A 자리에 지금 마이너스 2가 적혀 있고 N 자리에 100이 적혀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 100제곱근이지. 아, 이거 한글로 번역했는데도 잘 모르겠어. 그럼 다시 한번 번역해 줄게. 100번 곱해서 마이너스 2 된다는 뜻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100번 곱해서 마이너스가 2 되려면 얘는 부호가 플러스여야 될까요? 마이너스여야 될까요? 여러분, 플러스 100번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어요? 없죠. 마이너스는 100번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어요? 없죠. 되는 거 없어요. 그럼 이건 몇이라고 적었는데, 아, 얘는 0개구나 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주원이가 대답해 줄까요? 이건 몇 번 곱해서 숫자 몇 되는 거야? 101번이란 말이 있나? 101번? 있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숫자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야, 플러스를 101번 곱해서 마이너스 2 될 수 있어요? 뭐가 말이 안 되죠? 그럼 마이너스는요? 101번 곱해서 마이너스 2 될 수 있어요? 이건 되죠? 그럼 몇 개? 이거는 1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두 개는 스스로 해볼 수 있을까요? 미네야, R2의 102는 몇이야? 2. 이쪽에서도 소리가 들리는데 2. 그러면 윤서가 R2의 103은 몇이야? 1이죠? 네, 103번 곱해서 2 되는 건 부호가 플러스일 때만 가능할 것 같으니까 1 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밑에 2-1번 해볼게요. 조금 적응되시면 한 몇 초면 금방 하거든. 얘는 몇 번 곱해서 몇 됐다는 얘기니? 그치? 얘는 5번 곱해서 루트 10 됐다는 거지. 얘들아, 루트 10에 현혹되지 말고 루트 10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야, 니네 5번 곱해서 플러스 되려면 부호 뭐 해야 돼? 플러스여야만 하겠지? 그래서 몇 개? 잠깐만. 네, 개수 정도는 1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1. 넘어가자. 3번.
이게 뭘 시키고 싶은 건지 난 잘 모르겠네. 이렇게 적어주면요, 요거 m제곱근이랑 m제곱이랑 하나랑 서로 계산돼서 사라지죠. 그리고 남는 건 이렇게 남거든요. 그러므로 얘는 또 사라지면 A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얘는 우리 방금 이렇게 고칠 수 있다고 배웠고, 그럼 얘는 A의 몇 제곱근이야? mn 제곱근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눈으로 보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네. 우리 3-1번 한번 같이 볼까요? 가에 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A의 MP제곱이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 이해되노?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랑 이거랑 서로 사라지는 거지. 그럼 남는 건 뭐 남아? A의 M제곱에다가 P제곱 이렇게 한 게 남으니까 A의 MP제곱이다 이렇게 되시는 거고, 밑에 거 볼까요? n루트 A M제곱은 A의 MP제곱의 몇 제곱근이다? 예. 조금 헷갈리시고. 얘를요, 이렇게 놓치면 얘를 이렇게 고칠 수 있나요? 이거랑 이거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어려워요? 지수끼리 곱하면 약분되고 MP제곱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이 안에 들어있는 얘가 n제곱은 A의 M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럼 얘를 몇 번 제곱해야 얘 되니? 몇 번? np번 제곱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정답은 몇 번? 5번 하시면 맞겠습니다. 지금 처음 나가면 어렵겠다. 오히려 로봇보다 이게 더 어렵겠네. 제가 보통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억지로 재밌는 얘기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뭔가 지금 우리 첫 수업인데 너무 수업하니까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침 엊그제 유튜브에서 본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재밌는 얘기 해주려고. 어제 유튜브에 제가 항상 침대에 자려고 누우면 잠을 못 자고 유튜브 쇼츠를 한 2시간 정도 보다 자거든요.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어쨌든 어제 유튜브 쇼츠를 넘기다가 어떤 미국 코미디언이 개그하는 거를 봤는데 이 아저씨 얘기가 너무 웃긴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말해주려고. 이 아저씨가 미국에 사는 코미디언인데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미국 집 본 적 있어요? 미국 집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약간 되게 그 이렇게 딱 도로도 되게 반듯반듯하고요. 이렇게 집이 있고 앞에 정원이 있죠, 다 집이.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 데도 있어. 그럼 이제 요 집에서 이제 옆집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이거 뭐라고 그래? 울타리가 쳐져 있잖아. 근데 이 아저씨가 여기 나와가지고 정원 청소를 하고 있을 때, 근데 옆집에 딱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연히 하고 옆집 사람을 봤는데 평소에 못 보던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새로 이사 오셨어요? 물어본 거지. 그랬더니 옆에 이사장이 네 엊그제 새로 이사 왔어요 라고 인사를 하더래. 그래서 또 근데 자꾸 정원에서 이렇게 보일 텐데 그러세요? 하고 가기도 좀 뻘쭘해서 말을 걸었대. 혹시 그러면 무슨 일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대학교 교수라고 했대, 이효씨. 그래서 그래요? 대학교에서 뭐 가르치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논리학을 가르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코미디언이지 그냥 학식이 높은 건 아니잖아. 논리학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논리학이라는 것은 변증법적인 논리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예시를 든 거야. 뭐라고 예시를 들었냐면 여기 지금 이 주인공 코미디언 집에 개집이 있었대. 그러니까 이웃이 선생님 집에 개집이 있는 걸 보니 개를 키우시겠군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코미디언이 맞아요 그랬지. 그럼 개를 키우는 걸 보니 보통 개는 어린 아이들이 되게 개를 좋아하잖아요. 혹시 자녀가 있으시겠네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한 거야. 그럼 자녀가 있으시다는 거는 결혼을 하셨을 테니까 아내분도 있으시겠네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당연하죠? 대답을 했지. 그럼 아내분이 있으시다는 것은 당신은 여성을 좋아하는 이성애자겠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논리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고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을 해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 다음날 출근을 하려고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요새는 워낙 이제 문화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아저씨가 좀 나이 많은 아저씨여서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 당시 시대라니까 버스를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오더래. 왜 우리 요새도 51번 버스 1시간마다 오잖아. 너무 안 오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스마트폰도 없었을 때라 뭐 언제 오는지 볼 수도 없고 하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필살기를 시전한 거야. 필살기. 담배 불 붙이기. 왜 그런 거 있잖아. 어피어 법칙이라고 딱 담배 불 붙이려고 한번 버스 오는. 그치?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담배를 다 필 때까지도 버스가 안 도착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뻘쭘해가지고 혹시 선생님 버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물어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저 30분이나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온다고 막 해가지고 옆 사람이랑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얘기를 뭐 별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뻘쭘하게 있는데 자기가 어제 들었던 논리학이 생각나가지고 저기 근데 혹시 논리학에 대해서 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대. 이 사람은 논리학이 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제 했던 걸 보여주려고 논리학이란 말이죠. 혹시 선생님 집에 개집이 있으십니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없는데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럼 당신은 게이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지. 그럼 여러분도 주의하십시오. 집에 개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이 아저씨 너무 웃겨.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 1교시가 지났구만. 나는 오늘 17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17번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벌써 힘들어하면 어떡해. 우리 10시까지 해야 돼. 나는 학원책을 싹 다 태블릿에 넣었다.
해석생도 그러지 않나? 무슨 소리지? 13시죠. 아, 내 전화번호? 나 번호 따위는 진짜 그만이겠어. 많이 따이실 것 같아요. 당황스러워. 네, 저장해 주시면 고맙죠. 제가 가끔 가다가 학생이 학원에 안 오면 왜 안 오냐고 전화를 했거든요. 5시에 야, 너 왜 안 와? 이러고 전화했는데 전화 딱 받더니 네가 뭔데 학원 안 오냐? 너 누구냐? 그러는 거야 나보고. 나 왜 안 오냐고 하니까 아, 너 누군데 자꾸 학원 오라는 거야? 나 안 가 이 새끼야. 그걸 끄는 거야. 네. 저장해 주시면 감사하죠. 아, 그러고 보니까 덕담을 안 나눴네. 여러분 시험은 잘 보셨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이번에 무슨 생각중학교 몇 번 문제지? 숫자가 엄청 더러운 문제 있었는데 그걸 보고 내가 막 욕했거든. 아니야, 객관식 무슨 주사위 던지는 거. 예, 이따 뵙지용. 왜? 나 몇 문제 지나간 거지? 하나, 둘, 셋, 세 개? 자연스럽게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 하나씩 할게요. 맨 왼쪽 거 5의 몇 제곱이야? 합창공식 하면 되잖아. 1제곱이죠? 곱하기 옆에 5의 몇 제곱이야? 오케이 6 나누기 이거 아직 곱하기로 안 고칠게. 나누기 5의 몇 제곱이야?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지수끼리 더하고 빼면 되니까 얘는 5의 4제곱이 답이 되겠다. 625 적어주시면 되고요. 수원 처음 들어오면 애들이 13번 같은 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진짜 어려워하더라고요. 기억 보기에 이게 무슨 곱셈 공식 쓰는 건지 알겠니? 이 합차 공식 쓴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앞에 있는 A의 2분의 1을 제곱하고 빼기 뒤에 있는 B의 2분의 1도 제곱해서 빼는 거죠. 근데 얘를 계산해 보니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기억은 맞고요. 여러분 그럼 니은은요? 니은도 합차 쓰는 거 알겠어요? 더하기 1 빼기 1이잖아요. 그럼 니은 보기도 합차 공식 적어볼게요. 그러면 A의 2분의 1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1의 전체 제곱을 빼는 거죠. 제가 여러분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선배들을 지금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떠나보내고 나서 이제 새 친구들랑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 완전 제곱식을 전개 못하는 학생을 봐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은 완전 제곱식 전개할 줄 알죠?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A의 1제곱 더하기 2AB니까 얘랑 곱하면 1 되니까 그냥 2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적을 때는 깔끔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니은도 맞다라는 거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디귿은 무슨 곱셈 공식인지 아시겠어요?
4번인 거 알겠니? 안다고? 여기에 A 대신에 뭐 들어간 거야? A 대신에 2의 세제곱근 3분의 1제곱이 들어간 거고 B 대신에 뭐 들어간 거야? B 대신에 그냥 1 집어넣은 거지. 그럼 여러분이 이거 곱셈공식 안다면 이거 전기하면 어떻게 돼?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죠? 근데 A가 2의 3분의 1제곱 넣었다며 그럼 세제곱하면 뭐 돼? 2 B는 1 답은 3이 맞죠? 그래서 D는 틀렸네요. 사실 고백할 게 안 있어. 쌤 여자친구의 남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건호거든요. 내가 이거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앉아서 카톡을 하다가 와, 나 방금 새로 이제 수업받는 학생 중에 건호라는 애가 있어. 근데 엄청 능글능글해. 그랬더니 내 여자친구 답장 하여간 건호들이랑 찍지. 나중에 볼 일 있으면 소개시켜줄게. 성은 나와서 성은 남씨야. 쌤이 내년에 결혼 계획이 있어서 진짜 놀러 오시면 보여줄게요. 우리 남경호 씨. 자, 대표형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걸로 지지고 뽑고 잘 만드시면 되는데 여러분 방금 여기서 요거 완전 제곱식 제곱 잘 하시더라고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거 양변 제곱하시면 A 마이너스 2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지? 요거 제곱하면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넘김이 이렇게 되지? 아마 요거보다 나는 이렇게 쓰는 게 더 기분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잠깐 연습해야 되니까 계속 이 상태로 계산해 봅시다. 한 번 더 제곱해 보시면요.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 제곱하면 A 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2. 얘 제곱하면 는 제곱하면 3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렇게 되고 숫자 대입하시면 이제 답은 어렵지 않게 구하실 겁니다. (14번은) 너무 중요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외우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거든요. 14번 문제 볼게요. 자, 14번 숫자 그대로 풀어드리지 않고 저는 조금 더 일반화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4번 거기 적혀있는 문제는 여기에 A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죠? 여기 A 대신에 뭐 넣는 거예요? 1이라고. 아 15번이구나. 나 14번 먼저 틀렸어? 방금 한 거죠? 네, 15번이요. 15번. 15번 문제는 지금 여기 제가 적은 A 자리에 뭐 집어넣은 거예요? 2에 4분의 1제곱을 넣은 거거든요. 저기 A에다가 2의 4분의 1제곱을 넣은 거거든요.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변 제곱해 볼게요.
여러분 양변 제곱하면 x제곱은 왼쪽은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은 완전 제곱시켜야 되거든요. 주원아 불러줘. a제곱. 너도 주원이야? 플러스 플러스 2 플러스 2. 아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되시겠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마이너스로 시작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거 마이너스로 시작했으면 여기서 요거 마이너스로 바뀌겠네요. 그 다음에 양변에 4를 더해보자. 여기 양변에다가 4를 더해보자. 근데 여러분 양변에다가 4를 더할 건데 오른쪽 편을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가 4 더하면 숫자 몇으로 바뀌죠? 얘가 플러스 2로 바뀌죠? 근데 우리는 좀 전에 해봤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뭐의 제곱인데 이거 제곱한 거잖아. 그럼 얘는 뭐의 제곱이야? a 1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전체 제곱한 거랑 같은 거죠 얘가? 그럼 내가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여기다 루트 씌우면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잖아. 여기다 이렇게 루트 씌우면 되잖아.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면 이 기호가 뭐랑 같은 역할을 하죠? 절대값이랑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절대값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a도 양수고 a의 역수도 양수기 때문에 얘가 양수라서 절대값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거의 다 했어. 그럼 요식에다가 x를 하나 더 해볼게요. 얘랑 x를 더하는 거면 얘랑 얘를 더하는 거죠.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2에 2 이렇게 되고 끝나지.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뭐예요? 우리 아까 a에 뭐 넣기로 했었죠? 이 문제는 2의 4분의 1제곱. 그럼 답은 2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이라는 거네요. 2a니까. 이거 답 뭐야?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한 저기 중에서 뭐가 가장 이 문제의 키포인트일까요? 뭐가 중요한 걸까요? 이 문제에서. 좋아? 뭐가 중요한 걸까요? 저 문제에서. 세모 추측.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제곱을 한 다음에 4를 넣으면 이거 부호가 바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간 없네. 일단 넘어가. 자 일단 넘어가자. 일단 넘어가서 16번이랑 17번 하고 잠깐만 기다려. 17 곱하기 3이 몇이지? 51? 51에다가 17 더하면 몇이지? 68? 자, 16번 문제는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분수란 분모랑 분자에 같은 걸 곱해도 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 2분의 3이라는 숫자는 여기다가 2씩 곱해서 4분의 6이랑 어차피 같은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이거 수학하에서 가비의 리 할 때 배우죠? 가비. 자, 그러면 요 분모 분자에다가 몇 곱할 수 있어요? A에다가 A의 X제곱을 분모 분자에다가 곱한다고 칩시다. 자, 그럼 분배 법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곱해봐. A의 몇 제곱? 너무 고마워요. 2X제곱. 이렇게 곱하면 1. 좋습니다. 이렇게 곱하시면 A의 몇 제곱일까요? A의 4X제곱 이렇게 되실 거고 지수끼리 더하면 되니까. 그렇죠? 얘랑 얘랑 곱하면요? A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문제에서 A의 2X제곱이 몇이래? 5래. 얘는 5네. 윤서가 얘는 응? 응? 아 얘예요 얘 이거 하나만 5분의 1인 거 알겠어요? 그럼 이건 조금 어려운 건데 지원아? 이거는 오 그래서 더하셔서 통분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도 분수 계산하기 싫으면 분모 분자에 50 곱해도 괜찮아요. 이따 수업 끝나시면 특강 하시는 분들은 특강 하시는 분들은 50분까지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50분까지 뭐 간식거리 사먹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보통 추천 메뉴로는 메뉴까지 추천해 주시는 선생님이 추천 메뉴는 1번 미니스탑에서 치킨을 많이 드시고요. 2번 삼각김밥 많이 드시고요. 3번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는데 거기서 라면까지 드시고요. 그리고 4번은 여기 학원 옆에 가면 만두 가게 있는 거 알아요? 만두 많이 드시고요. 5번 그 만두 가게 바로 옆에 김밥집 있죠? 고봉민 김밥. 거기서 김밥 드시고 오시고요. 너무 부럽다고? 너도 나만 싸우고 싶어? 집밥 보고 스타치 햄버거 20분 안에 그 조리 시간이 오래 전화해 나 지금. 아 진짜로 그거 드시고 싶으시면 지금 전화해 놓고 30분에 가서 바로 먹으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선생님 저 저녁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예약하게 해드릴게요. 남아서 특강까지 됐는데 그 정도야. 그래요? 이거 같아요. 선생님 저는 코스 요리를 먹고 오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뭐 이렇게 수업이 있는 건 아니었고 내가 숙제를 안 해왔길래 나 너 끝나고 남아서 다 고치고 가 그랬더니 저 그럼 밥만 먹고 와도 될까요? 진짜 부상하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밥 먹고 와야지 보냈다? 내가 1시간이 지나도 안 와. 그래서 너 뭐 했어? 밥만 먹고 온다며? 그랬더니 일단 2,000원 받았고 그래서 2,000원은 어필대학에 갔는데요. 제가 내실을 너무 나빴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2의 a제곱을 한번 곱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볼게요. 요거 곱하면 2의
2a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나 또 누구 잘못 적었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에 2a 제곱 플러스 1은 2 이렇게 되겠네. 야 근데 여기 적혀있는 이 2의 2a 제곱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4의 a 제곱이랑 같은 거 이해하겠니? 네. 자 얘들아 혹시 중간에 수업 듣다가 저거 뭔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다고 손 들고 물어보자니 좀 부끄럽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조용히 새끼발가락을 드세요. 알죠? 조용히 새끼발가락을 드시면 제가 알아챌 수는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짓거리 하다가 다리에 쥐가 올 테니까 뭔가 표정으로 티가 나겠죠.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거 요로 곱하시면 4의 a제곱 플러스 1은 요거 요로 곱한댔다. 2 곱하기 4의 a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얘 요로 넘기면 4의 a제곱은 얘는 반대로 넘어가니까 몇 대냐? 3 되겠네. 그럼 답은 뭐 구하는 거야? 3 더하기 3분의 1 구하라는 거죠. 정답 2번 하시면 돼요. 헐, 나는 17이 끝인 줄 알았지? 19까지 있네? 그럼 또 해야지. 못 참지. 대신 축하해. 숙제가 줄었어요. 네? 원래 어드밴스드 다 시키려고 했는데 숙제로 19까지 있으니까 딱 목표형 19까지만 할게요. 어드밴스는 안 시키고. 숙제는 26초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뭐 닮았다고? 수치스러워. 그러지 마. 나 지금도 힘들어 충분히.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너 자꾸 너 일부러 그러지. 이러면 또 여학생들 막 혼자 쫑알거린단 말이야. 우리 사랑하는 공유를 저 새끼는 불법 공유라고. 선생님, 네, 선생님 톡톡 부사오고. 아니 조용히 조용히. 그래가지고 윤석열 뭐라 한마디 했구나.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말해봐. 아니 좀. 누구? 아니에요 아니에요. X 아니 저 그런 말 하죠. 저 그런 말 하죠. 아까 누구? 이 누구? 아니에요. 이은석? 아니 잘생긴 사람. 유병재. 유병재 얘기 들어봤죠. 니들 유병재는 알아요? 유병재는 알아요? 근데 혹시 이 사람은 몰라요? 되게 옛날 가수인데 이 정도는 모르는 세대인가 보다. 제가 들어봤던 것 중에 여러분이 공감하실 수 있을 만한 그나마 최근이 혹시 요리사이자 유튜버인데 레이먼 팀이라고 알아? 몰라? 찾아봤네요. 보통 수염난 거 다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염나고 눈썹 짙은 거. 와, 쟤는 죽겠다. 수학 수업 들으러 와가지고 거의 개그 콘서트 보러 갔다. 들어봐, 나 18번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진짜 중요한 얘기 있어.
빨간 거 구하는 게 인제 목표잖아요. 여러분 이 녀석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지수 자리에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만드는 건데 봐봐. A의 X제곱이 16과 같단 말이야. 그죠? 같다고 써있죠? 그럼 양변에 몇 제곱씩 해주면 돼요? X분의 1제곱씩 달아주면 X분의 1제곱 달아주면 A 되고요. 16에 X분의 1제곱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똑같은 원리로 얘는 어떻게 만들어? B는 16에 Y분의 1제곱 될까요? 빨라요? 빨라요? 얘는요? C는 16에 Z분의 1제곱 될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이 지수들을 더했잖아요. 여러분 보통 어떨 때 지수를 더해요?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싸그리 곱해볼게요. 이렇게 곱해볼게요. 이렇게 곱하시면 16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제곱은 왼쪽 곱한 거랑 같아야 되죠? 뭐랑 같아요? ABC랑 같아야 하고요. ABC가 8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생각해보니까 16은 이게 몇 제곱이야? 2의 4제곱이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럼 8은 2의 세제곱이지? 그럼 어차피 밑이 같으니까 지수도 똑같겠죠? 방금 원 누가 한 거예요? 그것도 너야? 그래. 상당히 당황스럽네. 다음은 뭐죠? 4분의 3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매 시간마다 이렇게 대표 유형 하나씩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오늘은 제가 숙제를 안 내드렸고 첫 시간이고 숙제 검사를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매 시간 해줄 수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집에 가서 대표 유형 문제도 스스로 기억을 좀 더듬어서 문제를 풀어오셔야 되는 날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질문 양이랑 서로 반비례할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시간에 제한돼 있는데 니들이 질문, 숙제 질문을 이만큼 하면 내가 대표 유형 못 설명해줘. 뭔 말인지 알지? 자, 문제를 봅시다. 어떤 박테리아를, 얘도 값이네요. 문제입니다. 배양하는데 10μg이거든요. 그거 뮤라고 읽어요. 뮤. 알 필요는 없고 10μg으로 배양을 시작하여 T분 후의 무게를 pμg이라고 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이때 배양을 시작한 지 10분. 자, 여러분 10분 밑줄. 여러분 그 10분이 여기 있는 알파벳 중에서 뭐에 대응되는 거예요? T. 아까 우리 T가 시간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기다가 몇을 집어넣을 거냐면 T에다가 10을 집어넣을 거예요. 10분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박테리아의 총 무게가 15μg이래요. 총 무게 밑줄. 15μg을 밑줄 치고 15μg. 야, 15μg은 여기 식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숫자야? 이 중에 P가 15가 되었다 이 뜻인 거지. 그럼 우리 잠깐만 생각해보자. 우리 분수라는 건 여기는 얘랑 자리를 똑같하고 바꿀 수 있죠? 바꾸시면 1 플러스 2의 K의 마이너스 10제곱이 15분의 30이니까 약분하면 2가 되는 거겠죠? 뭐요? 여기서 B랑 A랑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자리 바꾼 건데 넘기면 1이겠죠? 양변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다시 문제 볼게요. 우리가 근데 찾고 싶은 건 배양한 지 30분 후의 박테리아를 찾고 싶은데 다시 30분 밑줄 쳐봐요. 여러분 30분 여기 있는 20 중에 어디에 대입할래요? 당연히 t죠. 시간에 t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30을 집어넣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값을 아셔야 되거든요. 이걸 몇 제곱한 거예요? 이거 세제곱한 거라는 거 알겠니? 그럼 얘가 8분의 1이 되겠지? 넣고 계산해보자. 1 더하기 2 곱하기 4 8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고 분의 30이지? 그럼 부모 뭐 통분해도 괜찮고 4씩 곱하면 4 더하기 1이니까 5분의 4 곱하면 120 약분하면 24 그래서 30분 후에 총 무게는 24입니다 하시면 되죠. 여러분 중학생 때야 활용 문제 나오면 활용 문제 너무 어려워 절대 못 풀어 이랬겠지만 고등학교 활용 문제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인간은 원래 자기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보통 중학교 1학년짜리 애들한테 가가지고 자 아까 수학 중에 뭐가 제일 싫어 단원 중에 하고 물어보면 보통 열의 아홉이 뭐라고 얘기하냐 함수가 싫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중2까지 지나셨는데 지금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신 수학 단원 중에 뭐가 제일 싫어요? 선행 빼고 닮은 그래서 보통 저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학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함수라는 거에는 조금 익숙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만큼 두려움이 안 느껴지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활용 문제가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활용 문제가 생소하셔서 그래요.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활용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나중에는 다시 함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26쪽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힘내시고 나가서 간식도 좀 사 먹으시고. 교실 여기서 그대로. 교실 어디가? 네, 교실 여기서 그대로니까 좀 리프레시 많이 하시고 다시 오셔서 수업할 겁니다. 잠깐만 우리 종치금 나가자. 여기가 수업 중이니까. 마치 그거 같다. 인터넷 밈 중에 그거 있잖아. 여기 가게 사장님이 너무 맛있고 떡볶이가 친절해요. 약간 그거. 제가 다음 주 중에 여러분 방학 때 영강 시간표랑 스케줄도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영강은 아마 방학하시고 1월부터 시작할 건데 특강하시는 분들은 아마 별 의미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강 직전까지 특강할 거니까 계속 5시간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